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김포시 공무원을 애도하는 목소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빨리 서둘러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는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자세히 사건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항의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예, 자, 예. 어떤 내용인지 좀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분은 돌아가신 분 예. 39살. 39살이요. 예. 그 구급 공무원이라면서요. 그죠. 이름 임용된 지가 2년이 안 됩니다. 아, 한 예. 37쯤에 되신 것 같습니다. 예. 이 업무를 맡은 게 1년 반 동안 맡았는데 도로보수, 요즘은 이제 도로에 포트홀 같은 게 많이 생겨갖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김포 그 라인 쪽은 굉장히 교통량도 많아갖고 예. 굉장히 민원이 많은 부서로 알려졌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공무원 사이에서도 깊이 부서로 알려졌는데 돌아가신 거는 이제 항의성 민원을 받은 것은 지난 2월 29일부터 받으셨나 봐요. 그리고 3월 5일 날 극단적 선택을 하셨는데 지금 요즘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도로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 표지판을 두고 예. 담당 부서라든가 담당 공무원의 이름과 아니 연락처를 거기에 써놓습니다. 예,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직통 전화번호는 보통 없는데 예. 네. 휴대전화 번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간혹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 아니면 통합민원센터에 연결해 보면은 이름과 그걸 교차하면 금방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그런 것과도 연관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예, 예. 이런 것을 김포시라든가 이런 데서 좀 관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요. 예. 사실은 연차가 적은 공무원들을 이런 어떤 대응하기 쉽지 않은 부서에 배치한 부분도 분명히 좀 존재하는 거고, 네, 네. 굉장히 복잡한 몇 가지 문제들이 같이 있는 부분이고, 또한 악플러들의 문제들. 예.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어떤 것과 악성 민원과 이 구분이 참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네. 아, 예. 그런 문제도 사실은 연관이 되는 문제들입니다. 네, 일단 악성 민원 문제부터 짚어볼게요. 지금 이 공무원에 대해서 온라인 카페에서 악성 댓글이 이어졌고 그렇죠.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악성 민원 댓글 내용들 좀 한 번씩 볼까요? 네, 불만을 품은 민원인들이 이제 해당 공무원 퇴근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저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 상황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나가는 길은 예. 이제 막혀갖고 공사가 안 돼서 꽉 막혔는데 지금 이걸 담당하는 저기 앞에 써 있는 담당 공무원은 집에서 쉬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화를 내는 부분인 거죠. 실제로 집에서 쉬고 있지 않았다면서요? 그렇죠. 쉬고 있지 예. 않았죠.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일종의 대리적 폭력이 되는 거죠. 대리적 언어 폭력의 대상으로 이분이 박제가 됐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사실 이분이 이걸 다 책임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김포시나 김포시의 업무 당국이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문제는 담당 공무원의 신상이 노출되면서 그 모든 항의가 저분한테 갔다는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 거죠. 신상을 누가 공개했을까요? 이 이름, 직위, 소속 부서, 전화번호요? 이제 그걸 가해했던 사람의 신상도 또 공개됐는데 예, 예. 말하자면 몇 가지 과정만 거치면 쉽게 공개가 노출이 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 그 보통 이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보면은 담당 업무하고 이 성함이 나와 있고요. 예, 예. 그러면 그 부서랑 표지판이 있는 거랑 교차해 보면 네. 사실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저런 거 공개하는 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아니 저걸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 자체는 개인정보법에 위배될 수가 있습니다. 마포구청이 아니 각 구청이 공개를 했다면은 그렇죠. 이제 문제는 김포시가 공개를 했다면은 또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공개한 거를 예. 말하자면 공개한 거를 다시 이제 이걸 찍어서 이 온라인 카페에 올렸던 부분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이것을 다시 가공해서 올린 거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군요. 이제 그 예. 자체를 김포시의 홈페이지 것을 옮겼다고 하면 그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예. 이게 참 묘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신상 정보도 공개가 됐잖아요. 이게 사실 악순환인데 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대상에 대한 폭력이 한 사람에 집중되는 이게 사이버 공간이 사실은 위험한 부분이 그런 거죠. 예전 같은 경우도 이런 민원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문제는 특정한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는 건 아니고 예. 어떤 부서라든가 이런 부서 전체가
이제 저 근무 중에 받는 경우가 있어갖고 예, 예. 보통은 그런 어떤 그 부서 전화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죠. 예, 요새 같은 예. 경우는 통합민원센터를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된다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라든가 지금의 불편함을 특정한 대상한테 쏟아부고 싶고 하는 일종의 감정 쓰레기통, 감정 노동 같은 형태로 이완되는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공무원 A 씨가 있었던 부서요. 예. 이 부서도 민원이 많은 부서라고 그래요. 예. 어떤 부서였고요? 어떤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던 걸까요? 도로공사, 도로공사 도로를 관련한. 보수하는 예. 업무 쪽이죠. 그런데 사실은 저는 좀 안타까운 거는 예, 예. 이분의 유서에도 이제 이런 게 나타나는 최근 도로공사 때문에 힘들다라는 글이 발견됐다고 예, 합니다. 힘들다. 예, 예. 예. 근데 사실 저런 어떤 민원을 담당할 수 있으려면 연차가 5년 이상 정도는 네. 돼야 되거든요. 아. 사실은 2년도 안 된 분이 저거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공무원이 됐을 나이가 35세 때 됐거든요. 예. 굉장히 늦은 나이였습니다. 아, 예, 예. 프로파일러가 됐을 때는. 예. 근데 이제 하위직 공무원이 그럴 때는 이런 형태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거는 예, 예. 김포시에서도 업무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좀 더 연차가 있는 분들한테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도 분명히 듭니다. 물론 아. 그분들한테 이런 책임을 묻는 건 아니지만은 네. 예. 과정상에서 분명히 이런 어떤 문제는 분명히 존재한다. 근데 김포시청 공무원 노조에서는 본인들도 사실은 저런 어떤 어려움 때문에도 이런 어떤 얘기도 하고 있는데 예. 정확히 경찰에서는 예, 예. 민원과의 인과관계 음. 그리고 적절한 배치 문제도 정확히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아, 이 같습니다. 배치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예. 보통 저런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예. 부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의 연차가 예. 좀 있는 분들한테 해야지 예, 예. 사실 좀 부드럽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2년 차 분이 사실 하기가 만만치 않았을 거라고. 예, 그렇군요. 조금 저는- 이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 예. 공무원들이 예.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말씀해 근데 저 주셨는데 좌표 찍기 악성 댓글, 화풀이 민원 예.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걸? 그래서 예. 이제 민원의 처리가는 법이 2022년도에 이미 이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민원 처리 관련 법도 그렇고 거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특정한 부서로 이것을 옮겨갖고 거기서 처리하라고 돼 있거든요. 네. 아. 문제는 그런데 김포시에서 저것을 그렇게 처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특정하게 민원이 집중되는 어떤 문제의 경우에는 법상이나 시행령상에는 별도의 부서나 담당자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어떤 조정위원회까지도 구성하라고 법에는 돼 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문제는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냐는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은 저 문제는 24시간 동안 길이 막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민원인들은 바로 즉각적인 답을 원하는 예.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즉각적인 답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었고. 예,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 감정에 저런 쓰레기통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 그렇다고 하면 저런 역할을 하는 공무원들한테 심리적인 어떤 예.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됐어야 되는 건데 예. 이 동료 공무원들도 사실 안타까워하는 것은 좀 더 살펴봤어야 된다. 한 사람 앞에 저렇게 집중을 바뀐 것은 본인들도 좀 이런 부분이 나온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감정 노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좀 저희가 차차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사건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제가 이 악성 민원인 있잖아요. 예. 이 악성 민원인들도 좀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법률적인 방안이 없나요? 그 법상에는 예.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 그것을 거기서 이제 그것을 일종의 처리해 갖고 고소고발을 진행하는 그것도 절차가 다 법이 예. 마련돼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정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게 악성인지 아니면은 진짜 어떤 정당한 민원인지에 대한 구분은 또 다시 또 사업 단계에 가서 해야 되거든요. 예. 분명한 거는 일정한 부분은 분명히 저분들도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건 맞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모두를 다 할 수는 없죠,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실제로 또 공무원 민원 담당 부서 연락이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렇죠. 예. 화가 많이 나죠. 예. 저 같아도 연락이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한 사람에 집중되게끔 하는 행정 구조도 문제인 겁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것을 중간을 과정을 거쳐서 전달이 될 수 있게 예. 전달이 되면 바로 조치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행정체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여러 가지 짚어볼 부분이 많은 이번 사건이었습니다. 예. 다음 사건 넘어갈까요?
예,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는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으로 간단히 보고 왔는데요. 일단 전 연인이 자신의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해서 거기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까지 들고 갔다고 해요. 예. 인질 대치까지 4시간까지 한 거면 굉장히 큰 사건이고요. 결국은 본인이 이제 안전매트 쪽에 떨어지는 것으로 해결이 됐지만 살인미수 특수지거 침입 형태가 돼서 기소가 된 사건이고요. 실제로 그냥 이것이 그냥 방치됐을 경우는 살인까지 갈 수 있었던 기억나실 겁니다. 김홍일 사건, 뭐 대구 스토킹 사건 같이 가족 전체를 살해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인 사건으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한때 연인이었던 사람을 이렇게 스토킹하는 사람들, 예. 그리고 강력범죄 저지르고 심지어 살해하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범죄 심리는 어떤 걸까요? 예. 대표적으로 의존형 장애라고 합니다. 의존형 예, 장애예요. 예.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돼. 저 사람이어야지만 되는 이제 우리가 보통 심리적으로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태지만은 가해자들은 피해자나 피해자 집단한테 매달려서 자기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심리가 가장 큽니다. 예. 그러니까 과도한 형태의 큰 무기라든가 아니면 크게 어떤 무엇인가를 자해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처음부터 그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또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의존을 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이것이 몇 번 반복되면은 이 심리 자체가 완전히 일종의 반대 소유 형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네. 그때는 사실은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빨리 정리하는 어떤 방법들이 필요하죠. 이게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람 떼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사회적 관계를 정리를 먼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몽키 스패너 사건 부산 사건도 보신 거죠. 중간에 안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가해자의 모친이 우리 아이는 안 그래. 우리 아이는 그렇게 가해를 아니야. 그리고 네가 좀 와서 좀 달래줘라라고 하는 굉장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인식부터 바꿔나 주변의 인식부터 바꿔 놓는 과정에 하면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면서 떨어져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네. 당사자를 데려다 놓고 너 그만 만나라고 하면 100이면 100 그걸 직접적으로 들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과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이제 연락을 하잖아요. 예. 예. 스토킹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아요? 자꾸 연락이 오면. 명확하게 그러니까 만나지 않겠다는 사를 표시하고 예. 그 다음에 받지 않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받지 않고 그러니까 말을 하는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전화를 받지 않고 의사소통을 하지 않으면 나를 무시한다 뭐 이렇게 대응하는 것 같던데요. 또? 근데 처음엔 그래요. 처음엔 명확히 얘기를 해야죠. 명확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잠수 이별처럼 아예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해버리면 똑같은 형상이 아니, 되지만 전화번호도 바꾸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그게 어려운 게 직장도 알고 그렇죠. 가족의 신원도 아니까 보통의 이런 경우는 그 피해자의 다른 가족들을 괴롭히는 형태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일치 단결해 갖고 이걸 끊어내겠다고 하는 공통의 목표를 삼아야 됩니다. 근데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회로를 파는 거 가장 안 좋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해자 쪽이나 피해자 쪽이나 일치 단결을 해야 됩니다. 이건 끊어내겠다고 하는. 그렇지 않으면은 이 가해자들이 우회로를 파거나 누구한테 의존하거나 해갖고 저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여지를 주지 않는. 여지를 주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저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점점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보통의 경우는 저렇게 이 공격성이 높아지는 건 보통 6개월 안쪽,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라고 하는 경우고 저것이 해소될 때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스토킹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교제폭력의 감정 상태가 떨어지는 어떤 감정 상태가 1년 반에서 조금 짧으면 1년 한 2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긴장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야 되겠네요. 예. 예. 그리고 헤어진 전 연인을 상대로 주거 침입을 한 관련 예. 대법원 판례에도 나왔는데요. 이게 집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 여러 세대 같이 사는 건물의 공동 현관에 들어간 건데 여기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게 주거 침입이다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예.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1심은 유죄, 그러니까요. 2심은 무죄, 3심은 이제 자시 유죄가 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주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 벽으로 있는 공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 창문회사가 핸드폰으로 찍는 예, 형태로 예. 할 때도 이것도 주거침입니다. 들어가진 않았지만. 않았지만 주거의 안정을 해칠 때는 다 주거침입니다. 아, 그 범주가 높네요. 높죠. 그러니까. 예. 근데 2심이 왜 저랬냐? 2심이 보통 이 고등법원은 법리적으로 엄격하게 처리를 합니다. 근데 예. 대법원은 사회적 맥락과 관계적 맥락을 먼저 봐갖고 보기 때문에 예. 저건 유죄가 맞는 거고요. 그렇군요. 예, 공동현관, 도어락, 경비원 없어서 누구나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무죄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누구나 들어들 수 있지만 그 네. 누구나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된 사람이 누구나야 되는 거지. 예. 아무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법리적으로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공동현관이 아니라요. 아파트 단지도 요즘에는 이렇게 울타리가 쳐있잖아요. 쳐져 있고. 단지 안에 들어가는 것도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건 경비원의 유무. 아. 그리고 거기에는 고지의 유무. 예, 이런 예. 것이에요. 지금 저거는 일종의 빌라 같은 거거든요. 예. 경비원이 없는 상태에서의 공동현관 상태고 거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 경비원이 있거나 예. 아니면 어떤 도어락이 있다고 하면 저건 판례가 전혀 다른 건데 예. 네. 그러니까 누구나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문제는 저 사람이 거기서 이런 얘기를 쓴 거죠. 거기에다가 게임이 시작됐다. 예. 그러니까 공포스러운 말을 써놓고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네.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거의 안정 자체를 해쳤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이게 예, 이후 더 예. 큰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반복적으로 몇 번 저런 비슷한 행동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건 이 목적상으로도 출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분명히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거죠. 그렇군요. 예. 예, 주거침입죄는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점점 더. 정당방위 예. 주거 침입은 우리나라에서 좀 더 강화가 돼야 됩니다. 네. 확대가 돼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네, 속보가 들어왔네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오늘 낮 1시 반쯤이었습니다. 서울 수유동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던 남성이 다른 남성 얼굴에 흉기를 휘둘러서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흉기에 찔린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일단 생명의 지장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좀 저희 YTN이 단독으로 확보한 영상을 보고 계신데요. 붉은색 점퍼 차림의 남성이 저렇게 흉기를 들고 거리를 또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서 예. 목격자 증언도 나왔는데요. 예. 얼굴에 위장 크림을 바른 남성이 주변에 불을 지르려 했다고 하고요. 예, 예. 피해자가 저지를 하자 그때 이제 흉기를 휘둘렸다고 취재자에게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게 신림동, 뭐 분당, 뭐 이런 데서 지금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예. 예, 독특하게 봐야 될 것은 얼굴에 위장크림. 예. 그러니까 자신이 마치 군인과 자신의 지위 자체를 망상적으로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우리가 보통 군대 내에서 이제 예. 뭐 특수부대 위장크림 형태처럼 네, 네. 그걸 발랐다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위장 목격자 크림을 얘기는. 바른 것으로 지금 예. 그리고 이제 흉기를 가지고 점퍼 차림을 했을 때 자신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를 특별한 어떤 의식이나 행동 유형 자체로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보면요. 한 손이 아니라 양손에 흉기를 들고 그렇죠. 있어요. 들고 가면서 왼손은 보이는데 오른손은 오른손도 그렇죠. 보시면 오른손은 다른 흉기가 부분이 있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런 형태가 이제 말하자면은 대상의 무차별성. 옛날에는 말하지만 지금 이상동기 범죄. 그러니까 예. 자신의 저 행동을 저지하는 누구라도 공격하겠다고 하는 심리 상태로 거리로 할보하는 거죠. 지금 저 남성이 피해자가 저지를 하려고 하자 공격을 했다고 그렇지.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본 시민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중간에 보통 저는 바로 얘기하지 말고 중간에 어떤 장애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보호할 수 있는. 하다못해 그 가방이라도 앞에 네. 두고 얘기를 하거나 저는 말을 걸면 안 됩니다. 섣불리 대응하면 안 될 것 예, 같은데요. 바로 신고를 하시고요. 예, 예. 문제는 이제 저 범인의 주변에 힘이 약한 여성이나 어린아이가 있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니까 그런 아이들은 바로 보호를 하고 빼 돌려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빨리 신고하시고 중간에 장애물을 놓고 이 막대기 같은 거라든가 만약에 그런 거 있을 때는 그게 가장입니다. 저 칼 보시면 20cm 이상이지 않습니까? 예. 애초에 작정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저런 네. 형태는. 예. 오늘 오늘 낮 1시 반쯤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YTN의 지금 시청자분들
분께서 제보를 해준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요.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던 남성, 다른 남성 얼굴에 흉기를 휘둘러서 지금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뭐 동기라든지 또 저 흉기를 어디서 구입했는지 여부 뭐 추가로 조사할 게 많을 것 같아요. 문제는 저 상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죠. 아. 다른 범행을 하고 나온 건지. 예, 예. 보통은 다른 범행을 하고 흥분 상태에서 저렇게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보시면 최원종 사건도 분당 서현역 예, 예. 사건도 다른 범행을 하고 나와서 칼을 휘둘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럴 수 그럼 있군요. 그 전 단계에 뭐인지 CCTV를 앞쪽으로 돌려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피해자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 저기가 누구가 진행돼서 목적지가 어딘가 그 동선을 따져보면은 그것도 찾아보면은 이게 목적지를 가지고 저렇게 범행을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목적지 없이 무차별적으로 하려고 한 건지 거기에 따라서 네, 달라지죠. 지금 이게 저희가 이제 추가적인 화면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그건 들어오면 저희가 과일 전달해드리고요. 가게를 또 들어가서 뭐좀 소동했고 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사전에 그렇게 거리를 활보하고 남성 얼굴 흉기를 휘두르기 전에도 어떤 비슷한 소동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왜냐하면 있다 말씀해 저 주셨잖아요. 상태는 일정 정도의 범행의 흥분 상태, 각성 예, 상태가 예.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오게 된 게 뭘까라고 하는 거죠. 네. 예. 그것은 다른 범행을 한 결과인지 네. 아. 다른 과정에 실패해서 저렇게 그 흥분 상태가 연결되는 건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불을 지르려고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걸까요? 맞은 거죠. 불을 왜 지르려고 했을까요? 그럼 그 각성 상태가 있었다는 거죠. 최근에요? 최근에 이 대낮에 이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활보하는 지금 이상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예. 지금 이게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방 범죄일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예, 예. 그 저거 자체를 저렇게 이제 화면으로 딱 노출시켜주고 저 앉아 있는 것도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선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예, 똑같이 예. 앉아갖고 얘기하는 예. 것도 그렇고 조선도 저 칼을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저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네. 지나갈 때 보면은 옆에 시민분들 계신 모습이 예. 보입니다. 예. 오늘 낮 1시 반 서울 수유동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던 남성 지금 현재 체포됐고요. 다른 남성 얼굴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관련 소식 뉴스 속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사건 사고 정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